안녕하세요. 네, 파고다에서 영작을 가르치고 있는 양희경 강사입니다. 저의 얼굴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네, 저는 2005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요. 2005년부터 파고다에서 영작을 티칭을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2008년도에 조지타운 대학교랑 성균관 대학교에서 하는 테솔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어요. 저희가 쓰는 교재는 이렇게 생긴 교재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 시간은 오전에 7시, 8시, 9시, 10시, 11시 5개 타임이랑 오후에 월수금, 화목금 이렇게 2개의 클래스가 더 열려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진행을 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회화랑 달리 에세이 영작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는 걸 시작으로 아까 보셨던 아카데미 라이팅 기본 교재로 기초 트레이닝을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좀 진부한 얘기겠지만 영작의 기본은 문법과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장을 써봄으로써 모든 문법을 차근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 단어를 좀 외우고 활용을 하시다 보면 비슷한 의미의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정보를 그래서 전달을 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각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단어인 줄로만 알았던 것들도 조금 차이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단어의 용법과 그리고 동의어의 미묘한 차이를 수업 시간에 배우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영작이라는 거는 많이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남이 잘 써놓은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써진 글을 처음엔 따라 하시다가 그걸 내 글로 만들어서 그걸 활용을 해보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한국말로 써져 있는 자료를 드리고요. 그걸로 영작을 해보시는 시간을 좀 드린 다음에 샘플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어떤 표현이 조금 더 괜찮은지 문법은 어떤 게 더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틀리고 어색한지를 배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국 친구들끼리는요, 내가 쓴 영작을 보여주면서 서로 잘 썼다 이러면서 되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지만 어떤 표현들은 미국 사람들한테 줬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조금 더 미국 사람들이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당당한 문장을 만들기 위한 수업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들이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일단은 단어를 좀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단어 설명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시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측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영어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단어가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실 거예요. 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redict, expect, forecast, 그리고 anticipate, foretell, foresee 이 정도의 단어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막 섞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기분이 오늘은 대단히 expect다 그럼 expect를 쓰고 오늘 내 기분은 되게 predict다 그럼 predict를 쓰셨을지는 모르는데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차이점을 그래서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predict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이제 expect와 forecast, anticipate 이렇게 세 개의 단어들의 정보를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expect라는 단어는 experience가 주로 베이스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경험을 바탕으로 단어를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forecast는 아마 일기예보할 때 되게 많이 들으셨겠는데
일기예보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보도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에비던스를 반드시 바탕으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다 보면 얘는 거의 100% 확신이에요. 혹시 미국 사람들 입에서 일기예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forecast란 단어를 뱉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anticipate, 이 데이터가 베이스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에 일어날 일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까지 발생했던 일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약간 과거 지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했던 일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의 정도는 에비던스가 베이스 되어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요. 그래서 그 확신의 정도로 보셨을 때는 forecast가 가장 강해요. 나머지 foretell과 foresee라는 단어는 적당히 예고하다거나 예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두 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predict를 쓰시면 되세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모두 같은 뜻인 줄로만 알았던 단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아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문맥 안에서 가장 정확한 단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아이들의 이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우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세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면 이보다 더 많은 단어를 많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표현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말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야 말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Success at all cost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표현을 처음엔 어떻게 많이 쓰시냐면 should succeed with any kinds of sacrifice라고 쓰세요. 되게 어색하죠. 이 표현은 한국 친구들 사이에선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미국 친구들한테 이 말을 툭 던졌을 때는 그들이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게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워두시는 게 좀 더 편하고 여러분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시기에 좋은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윤택한 삶이라는 표현을 좀 볼게요. 무슨 말을 쓰고 싶으세요? 윤택한 삶 이러면 nice life나 better life 정도? 근데 얘도 역시 좀 정해졌어요. polished life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훨씬 정확하게 표현을 만드신 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누리다, 영위하다, 만끽하다. 얘가 가장 포인트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럼 전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데 일단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에서 활용이 돼요. 뭐냐면 즐기다라는 의미의 enjoy예요. enjoy라는 단어가 즐기다로 쓰일 때는 굉장히 쉽게 초급 레벨 정도로 활용이 되는 거라면 누리다, 영위하다, 만끽하다로 쓰일 때는 굉장히 어렵게 고급 레벨로 활용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단어 좀 볼게요. 자, 오랫동안 무엇을 해오다. 한국말의 요런 말에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요런 의미는 영어로 완료 시제를 쓰시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완료 시제예요. 시간의 개념 이런 거 다 제끼시고요. 일단 중요하게 완료 시제. 그래서 have been long이라는 표현은 굳이 이런 부사가 아니라 for a while이나 for a long time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완료 시제를 만나게 해서 오랫동안 무엇을 해오다라는 말로 쓰시고요. 그래서 오늘날보다 더 뭐뭐 한 적이 없다. 얘도 좀 외워볼까요? 어떻게 외우냐면 완료 시제예요. 역시 have never been more something today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have never been more pp를 쓰시고 than today 외워보시고요. 마지막 단어 갈게요. 더 낮은 지위, 더 높은 지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포인트가 지위예요. 지위가 영어로 뭔지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standing이라는 표현, position이라는 표현 아니면 status 같은 표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아이들은 지위라는 말로 프로파일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래서 프로파일이라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신상의 프로필을 지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내 글의 레벨이나 나의 영어식 표현의 레벨을 굉장히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로는 문장입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보는 문장은 요거보다 좀 짧은 문장도 있고요. 아니면 가끔 요거보다 좀 더 긴 문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좀 읽어보면요. Individuals in developed countries 아까 보셨던 enjoy 동사를 보시는 거고요. 이 문장 안에서 enjoy는 역시나 즐기다가 아니라 누리다, 영위하다, 만끽하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개인들은 high material standard of living, 높은 물질적 수준의 삶을 누리고 영위하고 만끽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다음 not because가 떴어요. 일단은 이런 식의 표현을 들으면 반드시 어떤 기대를 하시냐면 but because가 뜨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시는 거죠. because라는 말은 꼭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not A 그리고 but B의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의미가 해석이 달라지죠. A는 아니고 B는 맞는 이라는 해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ot because, but because를 좀 통째로 들어주시고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they are particularly bright or exceptionally hardworking 했는데 particularly와 exceptionally는 동의 표현이에요. 한국말로 해석은 특별하게 내지는 예외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같은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specially를 되게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 specially라는 단어 대신에 머릿속엔 있는데 펜 밖으로 안 나오는 particularly와 exceptionally가 활용이 된다면 미국 아이들이 내 글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단어를 활용할 줄 아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ut because 뒤로 넘어갈게요. They had a good fortune to be born. 자, 이 부분이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인데 그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렇게 수동태로 쓰실 생각을 많이 못하세요. 그래서 꼭 수동태의 구조와 사실은 과거 시제를 쓰는 거죠. 나는 지금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I was born, she was born, they were born 이렇게 가는 건데 오늘은 투부정사와 만났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원형이 나오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과거 시제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in an affluent region of the world 이제 마지막 단어인데요. 저희 중고급 영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정관사 더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수업을 들으시면 더 많은 설명과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월드에 관련된 정관사 더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월드라는 단어는 반드시 정관사 더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 라이팅에서 이 월드 앞에 정관사 더가 빠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수업 시간에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저희 이제 중고급 영작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문을 쓰지 않고요. 중문 이상의 문장들, 그래서 이제는 더 나아가 패러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요 정도 양이 되는 한국말을 보시고 역시나 이것이 영어로 이렇게 아웃풋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샘플 자료를 보시면서 한국말의 표현들이 영어로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그리고 영어식 표현은 어떻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어울리고 맞는지를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더 많이 들으신다면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고급 영작의 양희경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